등산로 살인 최윤종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한편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자기기 2대를 더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대낮에 등산로에서 참변을 이제 당하게 돼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앞서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 지금 1심 결과로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형을 선고할 법한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피해도 중대하고 굉장히 흉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지점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낮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이 주택가 근처 등산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출근길의 피해자를 우리가 흔히 호신용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도구를 역이용해서 공격 도구로 사용해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경부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사망하게 이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 범행 중에도 그렇고 범행 이후에도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성폭행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네. 결심 공판할 때까지 한 번 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 반성문을 냈는데 그 반성문 내용에도 보면은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진정한 사과나 참회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형을 선고할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를 네.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의 이전 범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 1년간 이 신상이 공개된 잔혹한 범죄들 10건 중에 9건을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네. 결국에 선고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범행도 굉장히 잔혹하고 가슴이 아픈 사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방식, 이 살해 방식을 봤을 때 이전 사건과 비교해서 어떤 형평성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법정형 중에 최고형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 항소심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형량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검찰 쪽에서 사형 구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선고 내용을 보면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배경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형자, 그러니까 이 피고인을 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겠지만 사실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게 되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반성이 없거나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 재범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있다가 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판단할 어떤 도구들이라든가 어떤 관리나 보호 감시 체계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호 수용이라든가 보호 감호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갱생 이런 시설들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만한 제도 자체도 미비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출소하고 나서도 꼭 이런 흉악범이 아니더라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라면 영구히 사회화 격리할 필요가 있다. 재범 가능성이 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무기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성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 보통 범인들이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뭐 반성한다, 명복을 빌겠다 이런 얘기들은 마지막에 가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참회와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면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태도도 계속해서 방청을 했는데 태도도 굉장히 자세도 좋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만 저지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폭행만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반성이라든가 사과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봤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도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재범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합헌인 국가인 만큼 분명히 사형제가 합헌으로 나와 있는 데에는 사형을 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는 흉악범죄가 존재한다는 그 취지 자체에 우리 법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던, 그냥 말로만 어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명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면피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속보에 들어온 내용을 좀 보면은 법원에서도 범행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 피해자 유족도 1심 선고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1심 결과기 때문에 2심도 남아 있고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가서 감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항소했다, 상고했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은정이 지금 항소심에서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이 그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이런 진정한 반성이 일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그런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항소를 해서 감형을 구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종의 1심 결과 내용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사건 내용인데 우선은 최근에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을 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기에 숨겨뒀을 가능성 또는 은닉한 다른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기기를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기존에 압수수색한 기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함해서 9개였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행을 숨기는 저장 장치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한 대가 더 압수수색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있는 범행의 어떤 증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황의조 선수는 영상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네. 이 영상을 어떤 촬영한 고의, 이게 불법 목적이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피해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혹시 추가적인 기기에 이런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조사 당시에 전자기기 9대를 압수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또 확보한 전자기기가 나오게 된다면 혐의가 더욱 중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기기 내에 만약에 추가로 더 피해자가 있거나 네. 추가로 촬영된 영상물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고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중 요소로 피해자가 다수 있고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가중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본인은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 영상에서 불법적인 어떤 고의를 가지고 촬영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에서도 양형에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앞서서 황 씨가 2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황 씨 쪽에서는 이거를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 씨 쪽에서는 일단 외국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 네. 11월에 출국을 할 때 올해 1월 말까지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출국을 했고 이 약속된 날짜보다 훨씬 일찍 출국해서 2번 정도 밤샘 조사, 충분히 협조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는 출석 불응한 것처럼 알리고 또 소환 불응을 통보하기 전에, 보도되기 전에 2차 소환에 대한 어떤 요구를 전달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치 본인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출국 금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이 출국 금지로 인해서 수속팀과의 신뢰가 깨져서 금전적인 손해도 한 3억 정도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피해 사실이 언론에 지금 공표가 되고 있는 피해 사실 공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과잉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거 피해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전 9대에서 이 포렌식한 내용도 아마 방대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다 더하면 또 2차 피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발표를 했을 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라든가 네. 기혼, 미혼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 공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조사 자체가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과잉 수사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물론 황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브리핑에 또 소환에 자기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황 선수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수사팀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각하가 됐거든요. 애초에 이제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보면 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서만 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하거나 뭐 친분 관계를 통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하거나 불공정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협박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그 와중에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경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지 누군가가 이 사건을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국 금지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조만간 이제 추가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될 내용들이 아직까지 네.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소환된다고 하면 4차 소환이 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2차 가해 부분, 그러니까 이 황 선수와 황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의 어떤 신상 정보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폭력 처벌법상 금지되는 부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해자가 더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4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소환이 되면 4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관련된 사건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 이미 지금 증거들이 너무 많고 확인해야 네. 되는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 수사가 되지 않은 그 성폭력 처벌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였던 인물에 관한 사건인데 전 야구 선수였습니다. 정수근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정수근 씨가 20일 새벽 5시쯤에 술에 취한 채 골프채를 이용해서 아내의 이마를 이를 가격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직접 신고를 한 것이고요. 정수근 씨는 아내에게 너 때문에 내가 폭력 남편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지금 정수근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얘기에 따르면 명백하게 외관상 표시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정수근 씨가 사실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고 실형을 산 전력도 있고 사실 음주 상태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그런 전력도 있는데 불과 지난달 21일에도 한 술집에서 지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한 차례 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2차례 가격한 혐의로 특수상해로 지금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인데 네. 그때 당시 정수근 씨는 이번처럼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본인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 문자를 보낸 이력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같이 병합돼서 수사가 절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20여일 만에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습성의 발현, 습벽의 발현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폭력성의 어떤 발현, 상습성의 발현은 결국에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범죄 형량의 2분의 1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